또 다급한 외침. 제발 집 좀 사세요.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요, 연일 말입니다. 어떻게든 집을 사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의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좋지 않다. 예. 시장에서는요, 그 정도로 야, 이거 괜찮을 건가 그런 우려감까지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중국의 중소도시 개인소득세 환급액입니다. 갑자기 왜 개인소득세 환급액이 나왔냐고요? 바로 이게 기존 주택에서 말입니다. 신규 주택을 갈아타면 개인소득세를 무려 1,000만 원까지 최대입니다. 1,000만 원까지 환급을 해준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한 호재죠.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환급액이 적으면은 3만 위안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이고요. 많으면 5만 위안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입니다. 근데 베이징이나 이런 대도시는 또 더 다릅니다. 수십만 위안까지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수십만 위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이징이나 대도시에는 수천만 원까지 지금 개인소득세를 깎아준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말입니다. 그것도 2025년 말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기간. 지금이 2023년이에요. 지금이 2023년인데 개인소득세 환급 정책을 2025년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하기에는요.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후년에까지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봐라.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가 더 심각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내년이나 가면 그래도 좋아질 거다. 중국이 그래도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서 미국과의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질 거라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중국 정부는 그렇지 않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어렵고 후년에도 어렵다. 앞으로 말입니다. 2년 이상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든 부동산 위기를 막으려고 다양한 대책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LPR이라고 대출 우대 금리도 내렸잖아요. 7월에 3.55%에서 8월에 3.45%. 우리보다가 낮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금리가 3.5%잖아요.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낮아졌어요. 이게 2019년에 비교하면 2019년 8월에 처음 말입니다. 이 대출 우대금리라는 것을 인터넷에 게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어떤 부동산 위기는 지금 굉장히 크다. 그것도 단순하게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1등, 2등, 3등 부동산 업체들 다 망하고 있죠. 헝다그룹은 부채 규모가 2조 4,4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446조예요. 완다그룹은 지금 180조가량이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비구이 위안은요. 우리 돈으로 263조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헝다그룹의 부채와 비구이 위안 부채를 다 합치면 우리 대한민국의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1년 예산보다. 게다가 국영업체라는 미선양도 지금 달러채에 대한 디폴트가 선언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중국은요 발부등을 치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부동산 위기를 막아야 되겠다. 개인 소득세도 깎아주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 어떻게 하든 집을 사라는 거예요. 집을 사라. 집을 사면 이런 부동산 업체들의 위기가 그나마 줄어드니까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사기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깎아준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점점 지금 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여러분 중국 국민들은 모를까요? 중국 인민들도 알 거예요. 중농 신탁이 이미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요. 그 외에 우쾅 신탁이나 광타 신탁이나 중앙 신탁까지도 유동성 위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전국 정부가 누르고 있겠죠. 그러나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누르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이거 그냥 손 놔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단순하게 시장이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이 커지면요 앞으로도 상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시장의 위기는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시장에 위기 없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가 이게 개인 소득세를 환급을 해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지금 중국 재정도 엉망이거든요. 중국 재정이 엉망인데 그런 지표까지 나왔다는 건 여러분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의 상태가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조심이란 단어는 저는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장을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다 보면 오히려 더 충격의 사태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뜻입니다.